나는 박준서, 올해 45, 서울 대형병원 정형외과 과장이다. 진료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니 금요일 오후의 햇살이 따갑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둠 속이었다. 3주 전, 내 수술대 위에서 환자가 사망했다. 42살 남자, 프로야구 선수 출신, 무릎, 인대, 재건술, 간단한 수술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합병증, 과다 출혈, 심정지, 내 손에서 생명이 꺼져갔다. 그 후로 손이 떨린다. 수술실에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는다. 4년 전 아내를 잃고 일에만 매달렸는데 그 일마저 무너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이한결 선배. 여보세요, 선배님. 준서야, 잘 지내? 목소리가 여전히 카랑카랑했다. 한결 선배, 의대 선배이자 20년 멘토, 흉부외과 진료부장, 병원 내 최고 실력자. 요즘 힘들다며. 많이 들었어. 한결 선배는 모든 걸 안다. 병원 내 소문은 빠르니까. 괜찮습니다, 선배님.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그래서 말인데, 주말에 시간 있어? 네, 있습니다. 솔직히 주말이 더 힘들다. 혼자 있는 시간, 생각이 많아진다. 내일 토요일 새벽에 국경 없는 이사회 출국해. 일주일 봉사 가는 거야.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수아가 또 발목이 안 좋대. 강수아, 한결 선배의 아내, 전직 발레리나. 5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수술을 집도했다. 수아의 발목, 당시 37이었던 수아.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무대에서 착지 실패. 발목 인대 완전 파열. 응급실로 실려왔다. 내가 당직이었다. 수술실에 들어갔다. 마취된 수아의 얼굴을 봤다. 창백했지만 아름다웠다. 6시간의 수술.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다시 무대에 서지 못했다. 재활 기간 동안 내가 담당했다. 일주일에 2번, 석 달간. 수아는 조용했다. 말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슬픔, 상실, 포기. 치료할 때마다 느꼈다. 수아의 발목뿐 아니라 마음도 다쳤다는 것. 내가 5년 전에 수술했잖아. 한결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다. 금요일 밤에 와서 자고 토요일에 한번 봐줄 수 있어? 물론입니다, 선배님. 일요일 저녁에 내가 돌아오거든. 내가 믿는 사람이 너밖에 없잖아. 전화를 끊었다. 시계를 봤다. 오후 5시. 집에 들러 짐을 챙겼다. 간단한 옷까지, 세면도구, 의료 가방, 거울을 봤다. 45의 얼굴, 수염이 자라 있었다. 면도를 하지 않은 지 며칠째.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다. 한결 선배의 펜트하우스, 청담동 타워 팰리스. 교통이 막혔다. 2시간이 걸렸다.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 엘리베이터를 탔다. 42층. 복도를 걸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이 없었다. 문자가 왔다. 한결 선배였다. 미안, 병원 응급수술 들어갔어.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 수아한테 말해뒀어.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실례합니다. 습관적으로 인사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현관을 들어섰다. 넓은 거실. 천장이 높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 야경. 수아 씨.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복도를 걸었다. 방을 찾아야 했다. 손님 방이 어디일까? 왼쪽 끝방. 문을 열었다. 킹사이즈 침대. 깔끔한 린넨. 은은한 조명. 여기인가 보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시계를 봤다. 밤 8시 반. 침대에 앉았다. 피곤이 몰려왔다. 3주간 제대로 잠을 못 잤다. 누웠다. 침대가 푹신했다.
천장을 봤다. 눈을 감았다. 잠깐만. 그렇게 생각했다. 어느새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꿈을 꾸고 있었다. 아내가 나왔다. 4년 전 모습.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당신 손은 따뜻해.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꿈이 흐려졌다. 하지만 온기는 남아 있었다. 누군가의 손길. 등 뒤에서 느껴졌다. 부드러웠다. 조심스러웠다.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기척. 익숙한 듯한 움직임. 내 허리에 팔이 감겼다. 꿈인가? 하지만 너무 생생했다. 체온이 느껴졌다. 등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손이 내려왔다. 내 다리 쪽으로. 발목을 만졌다. 마사지하는 촉감. 전문적인 손놀림. 아니다. 이건 꿈이 아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여자의 목소리. 낮고 부드러운 속삭임.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떴다. 어둠 속이었다. 뒤에 누가 있다. 여자다. 발목 마사지하던 손이 멈췄다. 이상하다. 촉감이 다르다. 여자의 움직임이 멈췄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느낌. 뭔가 낯설다. 당신 손,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아닌데, 손의 크기가 달랐다. 손가락의 길이, 손바닥의 촉감. 모든 게 남편과 달랐다. 불이 켜졌다. 눈이 부셨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강수아가 서 있었다. 박 선생님, 수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급히 일어나 앉았다. 수아 씨, 죄송합니다. 우리 둘 다 얼어붙었다. 수아는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다. 얇은 실크 잠옷, 어깨가 드러난 디자인, 얼굴이 붉어졌다. 여기서 왜 제가 손님 방인 줄 알고. 안방이에요? 여기,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한결 선배님이 늦는다고 해서 먼저 들어왔는데. 손님 방은 오른쪽이에요. 두 방 구조가 똑같았던 모양이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공기. 나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다.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었다. 방금 전 그 온기. 등에 닿았던 부드러운 감촉. 수아 씨, 네,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확인도 안 하고, 수아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수아의 눈이 내 손을 봤다. 잠깐, 아주 짧은 순간, 5년 전이 떠올랐다. 재활치료실, 수아의 발목을 잡았던 내 손. 선생님 손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수아가 그때 말했었다. 따뜻해요. 통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저 나갈게요. 수아가 황급히 문으로 향했다. 잠깐만요. 수아가 멈췄다. 돌아보지는 않았다. 발목은 괜찮으세요? 수아의 어깨가 떨렸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 같았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아가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다. 손을 봤다. 내 손, 의사의 손, 수많은 수술을 집도한 손. 5년 전 수아의 발목을 치료하던 때 매번 느꼈다. 뭔가 특별한 교감. 수아도 느꼈을까?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면 안 된다. 수아는 한결 선배의 아내다. 일어나 손님방으로 옮겨야 했다. 가방을 들었다. 복도로 나섰다. 조용했다. 안방 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른쪽 끝방. 문을 열었다. 안방과 똑같은 구조.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짐을 풀었다. 침대에 앉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방금 전 일이 자꾸 떠올랐다. 수아의 온기, 등에 닿았던 부드러운 몸,
발목을 만지던 손길, 그리고 수아의 목소리. 오늘은 일찍 왔네.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목소리. 하지만 그 온기는 내게 왔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손님방 문 앞에서 박 선생님, 수아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었다. 수아가 서 있었다. 간단한 원피스로 갈아입은 모습. 저녁 식사 준비했어요. 시계를 봤다. 밤 11시 반. 이 시간에요. 한결 씨가 전화했어요. 수술이 길어진대요. 자정 넘어 들어온다고. 선생님 저녁 안 드셨죠? 간단하게 차렸어요. 감사합니다. 수아를 따라 부엌으로 갔다. 식탁에 음식이 놓여 있었다. 샐러드, 스테이크, 와인. 정성스러웠다. 앉으세요. 앉았다. 수아도 맞은편에 앉았다. 식사를 시작했다. 포크를 드는 소리만 들렸다. 어색한 침묵.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 일.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죠. 침묵이 다시 흘렀다. 수아가 와인을 따랐다. 내 잔에도 채웠다. 마셔도 되나요? 수아가 물었다. 물론이죠.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목 넘김이 부드러웠다. 발목은 정말 괜찮으세요. 수아가 잔을 내려놓았다. 고개를 숙였다. 사실은요. 네. 발목은 핑계예요. 핑계요. 네. 한결 씨가 선생님 부른 이유. 제 발목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럼 외롭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한테 수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16년 살았어요. 한결 씨랑 오래됐네요. 좋은 남편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하지만 일만 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와요. 주말에도 병원 가고. 의사 생활이 그렇죠. 알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수아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외로워요. 너무. 가슴이 먹먹했다. 수아의 눈빛에 슬픔이 있었다. 저도 압니다. 외로움. 나도 고백했다. 4년 전 아내를 잃었어요. 알아요. 한결 씨한테 들었어요. 그 후로 일만 했어요. 느끼고 싶지 않았으니까. 수아가 나를 봤다. 공감하는 눈빛. 하지만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그러셨구나. 네. 일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외로움, 같은 공허함.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수아가 일어났다. 나도 따라 일어났다. 복도를 걸었다. 숨겨진 문 앞에 섰다. 수아가 문을 열었다. 계단이 나왔다. 위로 올라가는 다락방이에요. 제 공간. 계단을 올랐다. 문을 열었다. 숨이 멎었다. 작은 연습실이었다. 한쪽 벽 전체가 거울. 바닥은 나무 마루. 발에 바가 설치되어 있었다. 여기서 연습해요. 혼자. 발레를 네. 못 추지만. 수아가 신발을 벗었다. 발레 바 앞에 섰다. 음악을 틀었다.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우아했다. 발목을 다쳤다고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팔의 움직임, 몸의 선, 고개의 각도.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수아의 얼굴에 슬픔이 있었다.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꿈을 잃어버렸다는. 음악이 끝났다. 수아가 멈췄다. 숨을 몰아쉬었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아름다웠습니다. 수아가 돌아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발목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균형이 안 잡혀요.
그래도 아름다웠어요. 수아가 천천히 다가왔다. 가까이. 선생님만 내 진짜 통증을 알아요. 발목 말씀이세요. 아니요. 수아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자신의 가슴에. 여기요. 여기가 아파요. 심장이 뛰었다. 수아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시계를 봤다. 새벽 1시. 이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계단을 내려왔다. 복도에 섰다. 고맙습니다. 보여주셔서. 아니에요. 선생님이니까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봤다. 오래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방금 전 수아의 모습, 춤추던 모습, 눈물 고인 눈빛, 그리고 마지막 말. 여기가 아파요.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잠들 수가 없었다. 자꾸 수아가 떠올랐다. 목이 말랐다. 일어나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조심스럽게 걸었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물을 꺼내 마셨다. 선생님도 못 주무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놀라 돌아봤다. 수아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만 보였다. 수아 씨, 저도 잠이 안 와서요. 다가갔다. 소파 옆에 섰다. 앉으세요. 앉았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한결 선배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문자 왔어요. 수술이 복잡하대요. 그러시겠네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선생님, 네, 발목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지금요. 너무 아파서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의사 가방 가져올게요. 일어서려는데 수아가 손을 잡았다. 지금 여기서요. 간단하게만. 손이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알겠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바닥에 앉았다. 수아 앞에 발목 보여주세요. 수아가 다리를 내밀었다. 맨발이었다. 발목을 잡았다. 촉진을 시작했다. 전문가의 손길. 뼈를 확인하고 인대를 체크하고 부종을 살폈다.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요. 수아가 가리켰다. 발목 안쪽. 손을 올렸다. 천천히 눌렀다. 아파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종이 있네요. 무리하셨어요. 아까 춤췄잖아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안 추면 미칠 것 같아요. 마사지를 시작했다. 부드럽게, 천천히. 수아의 숨소리가 들렸다. 가까웠다. 선생님 손은 여전히 따뜻해요. 5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하세요. 네. 저도 기억해요. 선생님 손길. 손을 멈췄다. 수아를 봤다. 수아도 나를 보고 있었다. 재활 치료받을 때 매번 생각했어요. 뭐려. 이 사람 손은 다르다고. 수아 씨. 다른 물리치료사들은 그냥 아픈 곳을 치료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뛰었다. 수아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언제 그렇게 가까이 왔을까? 선생님, 네. 저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선생님은 한결 씨 후배고, 저는 환자였고, 수아 씨. 하지만 자꾸 생각나요. 5년 전부터 나도 그랬습니다. 고백이 나왔다. 재활 치료할 때마다 기다려졌어요. 수아 씨를. 정말요. 네.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 숨결이 닿을 듯.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기 직전. 안 돼. 물러났다.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수아도 일어섰다. 아니에요. 제가 우리는 서로에게서 눈을 돌렸다. 이성이 돌아왔다. 한결 선배님은 제 은인입니다.
알아요. 수아 씨는 환자였어요. 아니에요. 네.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환자가 아니에요. 이미 5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우리 의사 환자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도 선생님도 느꼈잖아요. 5년 전부터 저도 느꼈어요. 수아 씨, 잘못된 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5년 전부터, 아니, 수술실에서 수아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죄송합니다.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수아가 손을 잡았다. 가지 마세요. 수아 씨, 제발. 수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올해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벽 5시, 현관문이 열렸다. 한결 선배였다. 피곤한 얼굴, 수아야, 나 왔어.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잠시 후 다시 나오는 소리. 준서야, 일어났어. 손님방 문을 열었다. 네, 선배님. 미안하다. 수술이 길어져서. 괜찮습니다. 한결 선배가 넥타이를 풀었다. 땀에 젖어 있었다. 10시간 수술이었어. 대동맥 파열. 힘드셨겠습니다. 샤워 좀 하고 출발해야겠다. 공항 가는 차가 6시 반에 와. 네, 수아 발목 좀 부탁해.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알겠습니다. 한결 선배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로 나왔다. 수아가 부엌에 있었다.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수아의 눈이 붉었다. 새벽 내내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1시간 후, 현관에서 한결 선배가 가방을 들었다. 그럼 다녀올게. 잘 다녀오세요. 수아가 말했다. 목소리가 평온했다. 준서야, 진짜 고맙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선배님.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 소리. 한결 선배가 떠났다. 거실에 수아와 나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수아가 소파에 앉았다. 나도 맞은편에 앉았다. 아침 드셨어요? 아니요. 저도요. 시계를 봤다. 아침 7시. 배고프지 않았다. 긴장 때문이었다. 선생님, 네, 한결 씨, 일주일 후에 돌아와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 가실 거죠? 네, 언제요? 오늘 오후쯤 그럼 시간이 없네요. 수아 씨, 발목 치료요. 제대로 받고 싶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아니요. 수아가 일어났다. 다가왔다. 내 앞에 섰다. 지금이요. 여기서 선생님한테만. 심장이 뛰었다. 병원에 가시는 게 병원은 싫어요. 거기선 환자예요. 하지만 여기선 그냥 수아예요. 강수아, 수아가 손을 내밀었다. 제발요.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떨리고 있었다. 일어섰다. 어디서 할까요? 안방이요. 수아 씨, 제 침대에서 하고 싶어요. 그건 선생님도 원하잖아요. 부인할 수 없었다. 원하고 있었다. 5년 전부터 수아를 따라 안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킹사이즈 침대. 어젯밤 내가 실수로 누웠던 곳.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수아가 침대에 앉았다. 나를 봤다. 선생님, 앉으세요. 침대 끝에 앉았다. 거리를 두고 가까이 오세요. 조금 다가갔다. 수아가 다리를 내밀었다. 발목을 보여줬다. 치료해 주세요. 손을 뻗었다. 발목을 잡았다. 촉진을 시작했다. 전문적으로, 의사로서. 하지만 손이 떨렸다. 수아의 숨소리가 들렸다.
가빠지고 있었다. 마사지를 시작했다. 발목에서 종아리로. 수아가 작게 신음했다. 아파요. 미안합니다. 아니요. 좋아요. 손을 멈췄다. 수아를 봤다. 수아도 나를 보고 있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원한다고. 선생님, 네,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알고 있었다. 알아요. 그럼 왜?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수아가 다가왔다. 얼굴이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았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5년을 기다린 입맞춤. 키스가 깊어졌다. 수아의 팔이 내 목을 감았다. 나도 수아를 끌어안았다. 침대에 함께 누웠다. 수아의 옷을 벗겼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42살의 몸. 하지만 발레리나답게 탄력 있었다. 아름다웠다. 내 옷도 벗겨졌다. 피부가 닿았다. 뜨거웠다. 수아가 내 귀에 속삭였다. 5년을 기다렸어요. 나도요. 우리는 하나가 됐다. 햇살이 방을 채웠다. 수아의 몸이 빛에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천천히 움직였다. 의사로서의 지식, 해부학을 알고 있었다. 어디를 만져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수아가 신음했다. 아, 괜찮아요. 네. 좋아요. 더 깊이, 더 천천히. 수아의 몸이 떨렸다. 선생님, 네, 이상해요. 어디 가요? 몸이. 처음 느껴봐요. 이런 거. 계속 움직였다. 리듬을 유지했다. 수아의 손톱이 내 등을 핥히었다. 아, 정말 처음이에요. 한결 선배님과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16년. 한 번도. 이렇게까지는. 숨이 가빠졌다. 한결 씨는 빨라요. 수아의 고백이 계속됐다. 자기만 가고. 저는 항상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선생님은 달라요. 어떡해요? 천천히. 저를 기다려줘요. 속도를 늦췄다. 수아의 반응을 살폈다. 의사의 본능. 환자를 관찰하듯. 하지만 이건 치료가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5년을 숨겨온 수아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선생님, 나 이상해요. 가도 돼요. 뭐가 오는 건가요? 오르가즘이요. 처음이에요. 진짜 16년 결혼 생활 한 번도 못 느껴본 것. 수아가 비명을 참았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몸이 경련했다. 한참. 그리고 나서 쭉 늘어졌다. 숨을 몰아쉬었다. 나도 함께 정점에 도달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수아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왜 우세요? 행복해서요. 손으로 눈물을 닦아줬다. 고마워요. 선생님, 나도 고마워요. 16년 한 번도 몰랐어요. 뭐려. 이런 기분, 여자로서 느끼는 거. 수아 씨, 한결 씨는 빨리 끝내요. 전이도 없이 삽입하고 2분, 그리고 끝. 16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모든 게 달라요. 수아가 내 얼굴을 어루만졌다. 손길도, 키스도, 움직임도. 그저 수아 씨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알아요. 느껴져요. 다시 입맞춤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게. 수아가 또 갔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마침내 둘 다 지쳐 누웠다. 시계를 봤다. 오전 11시. 4시간. 쉬지 않고. 수아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죽을 것 같아요.
행복해서. 나도요. 죄책감은요? 있어요. 물론, 저도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수아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네, 후회 안 해요. 하지만 이건, 알아요. 오늘로 끝이에요. 그래야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 거예요. 수아가 다시 내 품에 안겼다. 창밖으로 토요일 오전의 햇살, 서울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다. 금기의 어둠, 그리고 그 어둠이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일요일 새벽,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수아와 나, 토요일 하루, 쉬지 않고 몸을 섞었다. 지금은 둘 다 지쳐 있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다. 마지막 시간이었으니까. 수아가 내 가슴에 손을 얹었다. 선생님, 네, 언제부터였어요? 뭐가요? 저를 이렇게 생각한 거요. 침묵이 흘렀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5년 전이요. 수술실에서요. 네, 기억이 떠올랐다. 5년 전 그날,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다. 발목 인대 파열,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수술실에 들어갔다. 마취된 수아를 봤다. 그 순간 알았다. 뭔가 다르다고. 수술 내내 떨렸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다고. 6시간. 최선을 다했다.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수아는 다시 무대에 서지 못했다. 재활치료, 석 달간, 일주일에 2번, 매번 기다려졌다. 수아를 만나는 시간. 다른 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수아만 특별했다. 처음 봤을 때부터요. 수아가 물었다. 예뻐서요. 거짓말. 아니요. 진짜예요. 예쁜 사람 많잖아요. 하지만 수아 씨는 달랐어요. 어떻게요? 눈빛이요. 눈빛. 슬픔이 있었어요. 깊은, 그걸 숨기려는 강함도 있었고, 수아가 눈을 감았다. 맞아요. 그때 죽고 싶었어요. 수아 씨, 발레가 제 전부였거든요. 5살 때부터 37년을 발레만 했어요. 알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사라진 거예요. 손을 잡았다. 재활받으면서요. 선생님만 기다려졌어요. 저도요. 다른 의사들은 그냥 발목만 봤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마음을 봤어요. 수아가 눈을 떴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를 봤어요. 발목이 아니라 그래서 자주 갔어요. 알아요. 느꼈어요. 선생님, 우리는 서로를 봤다. 5년 서로를 의식하며 산 시간.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수아는 결혼했고, 한결 선배의 아내였고, 나는 후배였고, 의사였고, 선을 넘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주말 운명이었을까요? 수아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잔인한 운명이네요. 맞아요. 만나게 해놓고 가질 수 없게 하니까 가슴이 아팠다. 시계를 봤다. 새벽 5시. 한결 선배님, 오늘 저녁에 오시죠. 네. 6시 비행기요. 그럼 선생님은 오후에 가야죠. 수아가 내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조금만 더 있어요. 네, 이렇게 안고만 있어요. 알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평온했다. 수아 씨, 네. 후회해요.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전혀. 저도요. 하지만 이건 끝이에요. 알아요. 다시는, 네. 다시는 약속. 약속. 거짓말 같았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이 주말을, 수아를,
하지만 잊어야 했다. 한결 선배를 위해, 수아를 위해, 나를 위해 창밖이 완전히 밝았다. 일요일 아침, 마지막 아침, 일어나야 할 시간. 오후 4시, 짐을 챙겼다. 수아가 현관까지 따라왔다. 조심히 가세요. 네, 고마웠어요. 모든 게 저야말로 말이 막혔다. 더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말은 많았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었다. 뒤돌아봤다. 수아가 서 있었다. 눈물을 참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문을 닫았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다. 혼자 남았다. 집으로 갔다. 텅 빈 집. 소파에 앉았다. 멍하니. 이틀. 하지만 모든 게 바뀌었다. 수아. 5년을 숨겨온 감정. 이틀 만에 폭발했다. 그리고 다시 숨겨야 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한결 선배였다. 잘 들어갔어. 네, 선배님. 수아 말로는 발목 많이 나아졌대. 고맙다. 아닙니다. 역시 내 손이야. 명의는 달라. 가슴이 찔렸다. 내일 병원에서 보자. 네, 선배님. 전화를 끊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배신했다. 은인을 2주가 지났다. 병원으로 복귀했다. 일상으로.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자꾸 수아가 떠올랐다. 수술실에 들어갔다. 환자를 봤다. 메스를 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3주 전의 슬럼프. 사라졌다. 수아 덕분이었다. 다시 살아났다. 금요일 오후 한결 선배가 진료실로 왔다. 준서야, 시간 있어. 네, 선배님. 앉아봐. 앉았다. 좋은 소식이야. 뭔데요? 병원에서 스포츠 의학센터 만들기로 했어. 좋네요. 센터장 맡아줄래? 네.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건 기회였다. 근데 말이야. 네. 수아 발레 아카데미랑 협력 프로그램 만들 거야. 심장이 멎었다. 발레 부상 예방하고 재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렇군요. 너랑 수아랑 정기 미팅해야 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다음 주 월요일 첫 미팅이야. 올 수 있지? 네. 잘 됐다. 나도 배석할게. 알겠습니다. 한결 선배가 나갔다. 혼자 남았다. 다시 만나게 된다. 수아를 피할 수 없다. 월요일 회의실에 들어갔다. 한결 선배가 먼저 와 있었다. 그리고 수아가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준서야, 앉아. 한결 선배의 목소리. 앉았다. 수아 맞은편에 테이블 위로 서류가 놓였다. 협력 프로그램 계획서. 한결 선배가 설명을 시작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아만 보였다. 수아도 나를 보고 있었다. 서류를 넘겼다. 손이 스쳤다. 수아의 손과 전기가 흘렀다. 테이블 아래 발이 닿았다. 우연히, 아니, 일부러. 수아의 발, 심장이 뛰었다. 회의가 계속됐다. 1시간. 테이블 위는 전문가들의 회의. 테이블 아래는 금기된 긴장. 한결 선배는 몰랐다. 마침내 회의가 끝났다. 다음 주에 다시 보자. 한결 선배가 일어났다. 먼저 갈게. 수술 있어. 나갔다. 수아와 나만 남았다. 침묵. 선생님, 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하지만 알아요. 안 돼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다. 수아도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요. 수아가 일어났다.
저 먼저 갈게요. 네. 문 앞에서 수아가 멈췄다. 선생님, 네. 발목이 또 아픈 것 같아요. 심장이 뛰었다. 병원으로 오세요. 아니요. 선생님 진료실로 갈게요. 수아 씨, 오늘 저녁 진료 끝나고 그건 제발요. 수아가 나갔다. 혼자 남았다. 저녁 6시. 진료실 문을 정리했다. 노크 소리.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수아였다. 선생님, 발목이 아파서요. 문을 닫았다. 잠갔다. 수아가 다가왔다. 정말 아파요. 여기, 가슴을 가리켰다. 저도요. 끌어안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 불빛들이 반짝였다. 우리의 비밀처럼. 누구도 모르는 끝나지 않은 치료.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됐다.